싫다고지만 지금 우리 저 사장님 좋은 말씀 했는데 지금 그것도 참 일종의 민족의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죠. 예. 비극에 그러니 사실 진입 진입운동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도 있고 또 일본 군대 일본 있다가 또 이제 일본에 진입하다가 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지만은 어느 걸 중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 죽고 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심지어 이광수를 재평가하자 하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이광수 재평가하면은 친 아무도 없네나 그러죠. 네. 근데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내 옆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건국절이 이제 아마 이제 국정교과서가 본격적으로 좀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신문 나올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분위기 오니까 대한민국은 1940년 8월 10일 군국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요. 교과서 이제 그거에 인정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아니다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접작에선 아까 말한 어제 신문에 그 대교수 정정당대회 그게 아니다. 반박도 논리적으로 반박이 아니라 그냥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뭘 중심으로 반박했나 유심히 봐도 딱 요걸 접고 반박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뭐라고 아까 말 국회의원이 여당 그의 3분의 1이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국정교과서 하면은 이념 문제는 우리가 관계 없고 건국적 문제 때문에 아마 한번때 나오지 않겠냐. 사실 북한이 전모양 적골이 된 건 이게 장기 집권 뭐 독재에서 그렇게 전모양 적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기 집권 3대 스위스 독재를 그러니까 저 전모양 적골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저 북한에서도 탁탁 정권 교체가 되고 탁탁 물러나고 그러면 전모양 적골은 안 된답니다. 이게 잘 되는데 독재가 독재 장기 집권 그렇게 이제 스위스 독재라니까 전모양 적골이 된 거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람들 이제 그 이유가 뭔가니 이북 거구의 대조 쪽에 남북통일 쪽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8월 15일 하지 않으면 북한한테 밀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왜 밀리느냐? 뭔가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저기 저다. 그런데 그럼 여러 억지가 아니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는데 써내는데 의견 좀 내라고 해서 보내는데 입장에서 보내는데 그건 이북 그거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이게 이북은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냐. 왜냐 우리가 나라 없이 전통으로 그나마 임시정부가 있었지 않느냐. 여하튼 그 임시정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강원풍에서 이렇게 됐고 북한은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남한은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임시정부 3.1운동에 있었으니까 이게 법 전통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광복이 생겨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국군이 됐는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지금 조상 아니냐. 그건 88 여당이다 얘기야. 또 팔로본도 그렇게 같지 않냐. 이제 팔로본에 있던 이제 조선의원도 그렇게 같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나 그렇고 사실적으로 소련이나 모택동 군대에 일개 예하부대에 있다 얘기야. 예하부대. 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형식적이나마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고 임시정부가 광복을 직접 통수했다 얘기야. 뼈다에 있는 거다. 3.1절, 3.1운동, 임시정부, 광복 이런 흐름이 있는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88년단 팔로본에서 온 조선의용군 그건 팔로본 사람 러시아의 일개 부대 아니냐 이게. 우리하고 전혀 근본적으로 얘기되면 거기가 되느냐. 대화 상대 안 되는데 그거 왜 나온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노래가 이런 노래 아닙니까?
저희들은 친일파를 다 톡죄했고 여기는 친일파 정권이 아니냐. 일본 합참애들이 다시 정권 잡은 정권 이거 가지고서 큰 소리 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니? 예? 그런 면에서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밀렸죠. 지금 저희들은 자기 집권에서 정말 정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보시지. 그렇게 따지면 그놈들이 또 큰 소리 치더란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역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장에 불리하다고 일본 보고 왜곡하지만 일본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 왜곡했어. 그러면 저희 건국날짜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일본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얘들. 그리고 우리도 친일파는 친일파 일전째 이제 공은 공대로, 맞아요. 친일은 친일한 대로 그대로 기록을 그대로 세세에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친일했다는 걸 갖다가 아니 현서까지 써가지고 진춘국가 이건 친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친일했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가나를 없애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또 그렇게 높여주고 이건 고지것대로 모든 걸 다 고지것대로만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일 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공화당이 참 일 많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초도순 씨나 이제 1년 초에 그냥 참 자주 오거든. 보면은 브리핑을 찍고 우리가 저때 아까 예산광에 배석하고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나쁜 건 나쁘게 이렇게 나빴다. 그러나 이 양반이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일을 잘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다. 어쨌든 친일에서 이렇게 이런 일도 했었다. 뭐 그것대로 좀 그걸 친일 아니고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친일한 건 친일한 거고 또 잘한 건 잘한 거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다 그 정권 잡았다 그걸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전에 제가 쓴 글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철신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이사장이 가시니까 비약적인 이제 발전도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아주 한 6년 전부터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문을 어떻게 하면 그게 통한 전 정도 안 했는데 온 거 보니까 이제 오는데 처음에 좀 목소리 아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차차차 자리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장님 같이 이제 전에도 많이 이제 글을 쓰시고 그래서 꼭 제가 빼놓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그 칼럼이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바로 벌써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아주 저도 100% 동감이 돼서 고맙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국장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양국장이 너무 내가 형설수설해서 참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최익현 선생님 우리 포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포천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잘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아주 그냥 사당 기념관이 크게 서 있어요. 야, 이거 누구랑 모시놨구나. 어디더라 그 기억이 안 나.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분이 하신 게 최익현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을 최익현 선생님 모시면서 그분의 그 기념관은 그렇게 큰데 실제로 포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거는 최익현 선생님 기념관 하나 없어요. 포천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네. 저도 좀 아까 6.25 전쟁 얘기 나오고 이제 그 얘기했지만 난 그 광복군 독립기념관 하나도 없다는 거, 여진시험 기념관 하나 없다는 거 이제 광복군도 지금 국악가 하나. 그런데 지금 6.25 전쟁 기념비 얼마나 많습니까? 포천도 아마 몇 개 있을 게요. 내가 제가 몇 개 물어보려고 얼마나 했겠냐. 포천에 6.25 전쟁 기념비하고 기념물하고 거기에 의병 독립군 이런 분들을 최익현 그 양반이고 포천 고담 가는 신북 거기 어제 출신한 거기 아닙니까? 거기 사대인가 있다고 명절 드는 것 같아 아닌가? 참 포천에 그런 애국 의병 아니 인지라라 때부터 무슨 의병 하는 분들 해줬고 말이야. 이런 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의 기념비가 몇 개나 했는지
한번 비교해볼지 어떻게 그런 대포도 나더라고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급하다해서 아까 영평 역사가 그 최 선생님 영평이 포천 학교 역사 길다고 평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3.1운동 때 영평고등학교 영평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장가 간 사람이 4~5명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은 사람들이죠. 그게 고다이 많이 한 데가 송우리고 네. 송우리가 많이 했고 3.1운동이죠. 그리고 포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야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고장인데 내가 어릴 시기에 그런 게 있으니까 물론 없었겠지만 해방 후에도 어쩜 그런 기념비 하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추문탑에 혹시 저 회장님 저 거기 이름 들어갔어요? 어디 포천이요? 예. 전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거기 저 독립서들 그저 운동하신 분들 뭐다 이렇게 누셨는데 당연히 회장님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없이가 만들어갔을 거예요. 뭐 제가 좀 솔직히 아까 장교들도 유교들 장교들도 뭐 일제 때 오고 다 해놨거든요. 다 그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그 박사 박 교수 얘기했지만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고 정치를 운동 안 하냐 하고 물어봤지만 제가 정치 운동은 그런 거 많이 팔아먹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아는 사람 말은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없을 거고 바라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포천이 그렇게 역사적인 고장인데 6.25 전쟁이 심했으니 그 기념비 많이 떼는 건 그 이해가지만은 그 역사적인 기념비는 과연 몇 개가 될 거겠냐. 보통 내려가면 군청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모르겠어요. 아마 별게 없을 거야 맞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신문에서 잘 해서 좀 그런 거좀 좋은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김기자님 얘기. 양자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허튼 소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앞부분 더운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여쭤봐. 아니 저는 그쵸. 국장님 구멍하신 제가 시간 늦어서 미안하지만 그냥 뭐 격통의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도 뭐 장준하 선생하고도 같이 광복군 하셨고 육본에도 계셨으니까 바로 옆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봤을 테고 그야말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조금만 머리를 딴 쪽으로 쓰셨으면 높이 올라갔을 분인데 아이고 참 욕심도 없으시고 어렸을 때 그 뭐 면장이나 뭐 이런 공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쌀을 수탈하는 거 보고 분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또 본인 자신도 어떤 공무원 그쪽 길을 걸으신 것도 좀 그렇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얘기하니까 역시 제 얘기 안 하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몽곤이 초도정 차장을 왜 원하느냐. 네. 그때 청장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이놈이 나와야 되잖아요. 비서한테도 얼마 비서한테도. 비서는 자기가 비서돈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 전두환 대통령이 제 전두환 대통령 때거든요. 이제 하도 그놈이 이제 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사정계통에서 이제 청와대 보고 왔어요. 하는데 나는 그 군인이 왔길래 벌써 싹시 날아서 난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자기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자기 왜냐 와서 잘 물론 거기 좀 있었지만 깊이 내용 모르니까 또 여기서 예산하고 저 교육은 내가 보고 뭐 국회랑 뭐 정부랑 경제국이랑 다 또 경제국 예산실장 제가 그 아까 공시할 때그 수습 행정하고 동기예요. 같은 클래스. 그래서 우리 저도 돈 많이 받았죠. 갔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다 와야 되잖아요. 걔네도 그만두겠다 했더니 선배님 나이가 나보다 아래니까 선배님 뭐 그러십니까? 근데 장관도 그러고 주위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했더니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 윤자중이라고 국무참모총장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같이 저고 이제 그 사람이 총장으로 8년이 왔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는 그냥 그만두려고 제가 그랬는데 장관이 날 부르더라고요. 김 차장 그 제자는 자꾸 분위기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당신이 지금 올라갈 때인데 그럴 일이 있으니까 다음 8월 달에는 내가 책임지고 그건 뭐 그러면 괜히 그 이제 수식어니까 그런 장관이 걱정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이제 청장에 채우는 그 군인놈이 아이고 선배님 그만뒀어 이제 하지. 그래서 몇 번 한 서너 번 근데 그때 한 1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 뭐 망보. 내가 얘기하면은 브레이크 건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자면 그냥 부하들 보고 말이야. 찾아야 브레이크 건다고. 그 언제 한번 인터뷰 보고 말이야. 왜 그 찾아면 브레이크만 그러냐. 화가 나서 그냥 청장실에 갔더니 안 됐더라고요. 당신 청장 보고서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그 정도 돈 먹으려고 말이야. 그 나중에 결국 그런 얘기가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서 전두환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비서대 돈 먹은 놈 당장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실형 살았어, 1년. 보통 공무원은 받더라도 선거유예 그 당시만 선거에서 안 살거든요. 근데 이게 실형 살았는데 그 정도로 아끼는 거라는데 그냥 사표 내고서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지금 무슨 국회의원들이 나 이거 고마운 게 야당 국회의원에서 어떤 여당 분들이 당신 왜 건넜어? 올라갈 사람인데 난 참 놀랐어요. 참 고맙구나. 아까 야당 국회의원이 야당 간사가 갔다니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교체위원장이 누군가니 황인성입니다. 황인성 이제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총리가 지금 행정대학원 쪽에 같은 클래스에 있었어요. 서로 잘 알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문진장이고 국방부 재래국장 때고 나는 이제 철도에 이제 그 경리 세정 개통했을 때 국회의원 인사를 갖죠. 내가 이제 관뒀습니다. 퍼뜩 당신이 왜 관뒀냐고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청장이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청장을 싹꾸면 제가 하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무슨 소리 해도 이따 보고 비서고 장관 불러. 아니 이미 사표 냈습니다. 말이야. 사람 왜 이렇게 양말 왜 이렇게 성질 급해서 왜 내냐. 그리고 또 이사한테 가는 데마다 왜 사표 냈냐고 말해서 틱스트라고 나중에 내가 있어도 거기 뭐 청년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그런 데 감도 있었는데 2달 후에 내 그만둔 2달 후에 제가 조선 고단 해병대 사령관이 왔어요. 아주 야무지게 키워서 야무진 거네. 이 사람이 해병사에 와서 철도 내가 철도 사장이 지금은 철도는 운영하고 시설을 갈아줬어요. 둘로 갈아주시면 그 당시엔 운영하고 시설 같이 붙어가지고 종업이 한 4만 원 됩니다. 4만 명 됩니다. 상당히 지금도 골치 아프거든요. 안전관계. 그래서 잘 모르니까 나보고 국회 좀 책임 맡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만뒀는데 왜 국회를 옵니까? 했더니 알다시피. 그러고서 저걸 했는데 인사이도 하면은 인사이도 어찌 와서 나 이렇게 이제 이도 쪽에 네가 건데 다다 했나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 이게 물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런 놈 가까워졌어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이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살았다 함께 그리고 싶어서 어디 적당히 흥분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대저이라고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그 이유가 마치 또 양부장께서 그 공주를 특이하게 살았었더니 이러니까 제가 좀 열한테 미안한다 그러는 얘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보니까 행선수를 전후 조식 이렇게 좀 조리 있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잘 치울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저희 얘기입니다. 잘 치울 거예요. 잘할 거예요. 또뭐 약일 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비해서 시간이 너무 이제 아니 지가 너무 시간을 너무